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3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3월 임시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아서 오는 5월 정치권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모레까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 진행이 됩니다. 3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여야 교섭단체 연설이 시작되고 13일은 아마 가장 또 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미세먼지와 둘러싼 뭐 재난안전법에 관한 법 같은 것도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3월 임시국회 자체가 상당히 강한 여야 간의 그 대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는 지금 선거제와 관련된 여야의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지금 이 신속 처리 안건 대상, 즉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죠. 그렇게 지금 지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이 자체 선거제 안을 내놓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결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 발표한 선거제 개편안을 좀 살펴보면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석수를 10%가량 줄인다. 이게 골자입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개에다가 또 한편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내각제가 전제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 사당, 한국당을 제외 여야 사당은 일종의 선거제 논의에 대한 역주행 아니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청개구리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안대로 하자고 한다면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 받겠다는 거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거대 정당의 이익만 챙길 수 있는 소선구제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 고수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판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정수 10%를 줄이겠다, 30석을 줄이겠다는 건 나름대로 희생처럼 보이지만, 정치 희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반정치라는 여론을 얻고서 자신들의 지금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그런 정치적 꼼수가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자신들은 상당히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자체 개혁을 내는데 왜 여야, 그러니까 자신을 제외한 여야 사당만 이렇게 자신들을 패싱하고 가느냐 그런 식의 아마 여론에 대한 호소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여야 사당도 지금 그 패스트 트랙 안을 확정지기까지는 조금 넘어야 될 산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나머지 3당의 지금 이 선거안 자체가 약간은 격차가 있어요. 의원 정수 문제라든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거 전국 단위로 할 것이냐, 권역별로 할 것이냐 이 의견 부분 조율이 아마도 이번 주 내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안을 만들어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제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이기와 연동해서 여러 가지 민생개혁 법안들도 같이 올릴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상은 뭐가 될 것인지도 아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야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3일, 4월 3일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창원, 성산, 통영, 고성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번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보궐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각 여야 지도부 입장에서는 중간평가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죠. 특히 이번 보궐선거 자체는 지금 총선 1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선 예비고사를 칠 수 있다는 부분 측면에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그 하는 지역이 경남 두 곳이긴 하지만 경남이 원래는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전부 다 이 상당수의 지역이 상당히 진보 진영으로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민생이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대표적인 스윙보터가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총선 1년 전의 경남의 민심, 스윙보터 지역의 민심을 파악해보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뭐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또 창원 성산 지역이라는 지역이 노회찬 의원의 지역이라는 정치적 상징성, 그리고 또 김경수 경남도의사가 법정 구속됐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론의 그 반응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시험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여야 지도부가 사활적 이해를 갖고 아마 맞붙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그동안에 절대 정치권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은 끈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오는 5월에 민주연구원장을 맡아서 정치권을 복귀할 모양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양정철 전 비서관을 지금 픽업했다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이 총선 승리를 위한 히든 카드를 마지막에 지금 내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을 그 자리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 직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의 이 주요 이제 정책을 기획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전략도 짜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여론조사, 평판조사를 통해서 일종의 물갈이 데이터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이 인재영입까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양정철 전 비서관이 지난 대선 때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지금 여권 내의 역학 구도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당에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친문들이 복귀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그 당청 간의 가교 역할, 일종의 총선 승리를 위한 이 여권 내의 원팀으로서의 윤활유 역할도 아마 맡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최대 뉴스는 전두환 씨의 광주지방법원 출석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오늘 재판에 결국 서게 되는데, 법정에 서게 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처음 서게 되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의미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사실 그 전두환 씨의 망은 이후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터져나왔던 5.18에 대한 망언의 처리를 둘러싸고 상당히 정치권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전두환 씨가 이 지금 강주 사태 비극의 그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이 장본인이 가서 역사의 법정에 사실 서는 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심이 어떻게 작동되느냐는 어떻게 보면 지금 5.18 망언의 이 그 의원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에 쉽게 말하면 한 획을 끌 네. 저는 하나의 정치적인 중요한 기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 윤리특위가 지난주에 열렸습니다만 이게 또 지금 계속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끄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거 쉽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5.18 망언을 하는 의원뿐만 아니라 네. 다른 건 때문으로 제소되어 있는 다른 당의 의원들까지 같이 지금 논의를 하자는 일종의 물타기 전략으로 놓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설사 지금 윤리특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는 시간 끌기 식으로 놓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5.18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처리 자체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국회 논의 자체가 상당히 끌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 근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